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난의 김건희에 대한 녹음 파일 일부 공개 방송에 대해 국임당이 거의 이성을 잃어버릴 정도로 흥분한 상태로 보여집니다. 어제는 서울의 소리 기자를 고발하고 보도한다는 매체에 대해서도 경고를 날리더니 오늘은 아예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까지 하며 난리를 피우고 있습니다. 윤석열 선대위 이양수 수석 대변인은 공지를 통해서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에서 촬영을 담당하는 B씨와 김건희 씨의 사적 통화를 몰래 녹음한 파일을 넘겨받아 방송 준비 중인 방송사를 상대로 오늘 오전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전날에는 특정 세력의 정치 공작이라며 부들부들하더니 총력전을 펼치며 방송을 하지 못하도록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정말 엄청난 것이 있기는 있나 봅니다. 사실 국임당이 저토록 난리를 피우지만 않았더라도 많은 국민들은 몰랐을 텐데 저들이 스스로 저렇게 알아서 홍보를 해줌으로 인해서 이번 주에 방송될 MBC 시청률이 역대급을 기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자와 통화한 게 사적 통화이면 대한민국에 보도되어야 할 내용이 몇 개나 되겠습니까? 역시 내로남불의 끝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또 입에 거품을 무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최고위원 김재원이죠. 김재원은 오늘 CBS 김현정 뉴스쇼에 출연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질 정치 공작이다. 이 논리를 똑같이 한다면 이재명 형수 파일도 7시간 다 틀어야 하는데 어떤 언론사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튼 적이 없다. 사이좋게 지내던 남녀가 몰래 동영상 촬영해서 나중에 제3자에게 넘겨주고 그 사람이 상업적인 목적으로 유통시키는 거나 마찬가지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동안은 형수 파일 최대한 이용해 먹고 이제 와서 같은 논리니 공개해서는 안 된다 라고 입을 털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 형수의 경우에는 피해 당사자로서 자신이 녹음해서 이러한 피해를 당했다고 알리기 위해 공개한 것이고 이건 그렇지 않고 부정한 목적으로 상대를 속여서 몰래 녹음하고 다른 방송사에 넘겼고 그 방송사는 주목을 끌기 위해 미리 언제 틀겠다를 공표했다라고 입을 털었습니다. 역시나 전형적인 내로남불의 끝판입니다. 기자와 20차례에 걸쳐 사적인 통화를 한다는 것이 대선 후보의 부인이 할 수 있는 일일까요? 그것도 자신과 가족들에 대해 계속해서 의혹 제기를 해왔던 방송사 기자에게 말입니다. 여튼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까지 낼 정도로 그 내용에 충격적인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는데 이렇듯 국임당 스스로가 대대적인 홍보를 해줌으로 인해서 김건희 파일은 또 한 번 대한민국을 강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YTN도 앞서 통화했던 내용에 대해서 공개를 안 하고 있는데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이 부분도 좀 공개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한편 윤석열이 최근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면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정면 대립하는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비과학적 방역 패스 철회와 9시 영업 제한 철회, 아동 청소년 강제적 백신 접종 반대를 주장하면서 현 정부의 방역 대책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대책은 없으면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한림대 감염병 전문가인 이재갑 교수가 윤석열을 아주 강하게 후려쳤습니다. 이재갑 교수는 KBS 최영일의 시사본부에 출연을 해서 9시 영업 제한과 방역 패스의 효과가 없다는 윤석열 후보의 주장이 오히려 비과학적인 이야기로 동의할 수 없다. 지금 이미 시행되고 나서 유행 상황이 좋아지고 중환자가 줄고 그래서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있다는 게 드러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든다. 만약에 그분들이 정권을 잡은 뒤에 상황이 악화가 되면 같은 정책을 펼 수밖에 없을 텐데 그때는 뭐라 말할지 대답을 듣고 싶다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저는 과거 박근혜가 메르스 사태가 터져서 그 난리가 났음에도 삼성을 옹호하기 위해 철저하게 국민들을 속였던 그러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그때 박원순 시장님이 나서서 해결하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난리가 났을 겁니다. 저들은 그런 자들입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책임당할까봐 철저하게 국민을 속여왔던 자들입니다.
7,000명대까지 올라갔던 확진자가 지금 3, 4,000명대로 줄었습니다. 또한 위중증 환자도 많이 줄었습니다. 결국엔 방역 대책이 효과가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책은 내놓지 못하면서 오로지 반대를 위한 반대만 부르짖는 윤석열, 참 안타깝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갈 텐데 스스로 나서서 그 무지함을 드러냅니다. 윤석열이 입만 열면 하는 소리는 정권 심판, 정권 교체, 그리고 공정과 상식, 딱 이 단어들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윤석열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그 지지 이유를 물으면 이재명 후보는 후보 개인의 능력과 자질 또는 정책이나 공약 등이 마음에 들어서라는 응답이 많은 반면에 윤석열은 정권 교체를 위해서라는 응답이 70%를 넘고 다른 후보가 되는 것이 싫어서라는 응답이 그 뒤를 잇습니다. 도대체 정권 교체를 통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대책은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NBS가 실시한 대선 여론조사가 발표가 됐는데 이재명 후보 37%, 윤석열 28%, 안철수 14%, 심상정 3%, 그리고 태도 유보 17%로 나타났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보다 9% 정도 높게 나타났습니다. 지지 이유에 대해서 묻자 이재명을 지지하는 이유는 후보 개인의 자질과 능력이 43%, 정책이나 공약이 마음에 들어서 21% 등의 순이었고 윤석열을 지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정권 교체를 위해서가 70%였습니다. 대선 당선 전망에서는 이재명 후보 48%, 윤석열이 27%로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으로 높았고 경제 분야 능력 평가에서는 이재명 43%, 윤석열 18%, 안철수 15%, 심상정 2% 등의 순이었습니다. 국민들께서도 이재명 후보가 능력이 압도적이라는 것은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당 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 35%, 그리고 국민의힘 30%, 국민의당 8%, 정의당 4%, 열린민주당 2%, 태도유보 20%였고 문재인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에서는 긍정적 평가가 무려 44%, 부정적 평가 50%로 나타났습니다. 임기 5년 차에 이토록 지지율이 높은 대통령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엄청나게 국정수행 훌륭하게 수행하고 계시다고 국민들이 평가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특히 지역별 조사 중에 대구 경북에서 이재명 후보 13%, 윤석열 48%의 지지율을 기록했을 뿐 부울경에서도 이재명 후보 35%, 윤석열이 33%를 기록해서 대구 경북을 제외한 대다수의 지역에서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을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는 전국의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가 됐고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그리고 응답률이 무려 29.3%입니다. 매우 신뢰할 수 있는 여론조사 수치라고 보여집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